네. 저 간단하게 제 마이 스토리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제 전직은 어 대학병원에서 일했던 8년 차 간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간호사로 일을 했었고, 누구나 알 만한 기업 병원이자 대학병원인 삼성병원에서 일을 해 왔었거든요.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아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교대 근무를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환자들한테 그 치이던 생활에 너무 도망가고 싶어서 결혼하다시피 도망가고 싶어서 이제 도망치다시피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할 때 당시에는 그래도 나름 예쁘지 않았나, 날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아기를 하나를 낳고 둘을 낳고 하니까 막 몸이 퍼지기도 하고 이제 못생겨지는 것 같고 자존감도 많이 낮아졌었어요.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그런 꼬리표를 달고 살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육아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돈을 벌고 싶다.' 육아만 하고 있으니까 뭔가 좀 생활에 활력도 없었고, 그리고 남편의 어깨를 좀 덜어주고 싶어 가지고 짐을 덜어주고 싶어서 이제 뭔가를 좀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지인이 소개해 준 그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아이를 낳고 시작하려고 했을 때가 한 2017년 정도 됐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그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좋은 면허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이를 데리고는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부업을 좀 해 보자.' 하고 시작했던 것이 이제 다음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이었어요.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지트샵이라고 해 가지고 지인이 이제 소개를 해 줬는데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돈 좀 벌어 볼게요. 돈 좀 빌려 주세요." 이래 가지고 한 100만 원 좀 빌려 주세요 해 가지고 이제 돈을 내고 시작을 했는데 그냥 꼬라 박았죠. 그냥 그 먼저 시작한 그 친구한테 거의 뜯기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낸 100만 원이 그 친구한테 90만 원이 가더라고요. 저는 어떠한 수익도 내지 못하고 그 사업을 종료를 했는데, 그다음에 또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친구가 또 다른 수업을 시작했다고 권유를 했어요. 리뉴메디라고 지금 화면 보이시겠는데, 리뉴메디라는 이 또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제 하기 위해서 또 돈을 투자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때 썼던 제품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제품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이 제품을 팔아서 또 수익을 얻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돈다발 1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진짜 벌었던 돈이 아니었고요. 정말 벌었던 것처럼 가짜로 인증한 거였어요. 통장에 있는 돈 100만 원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가짜로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통장 내역을 조작을 해 가지고 "나 정말 돈 벌었다."고 지인들한테 막 알려가면서 "이거 해 보자." 막 이렇게 꼬시기도 했죠. 근데 이렇게 거짓으로 하는 방법이 통했을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정말 제가 지금 뉴스키를 시작하면서 그때 했던 이때 네트워크 마케팅이 성공하지 못했고 이제 차이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냥 이때는 그냥 이거를 내가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가짜 인증을 하지 않는 지금 저희 뉴스킨 있잖아요. 정말 사업자와 사업자가, 파트너와 스폰서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말 차이점이 큰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했을 때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 다시 나는 병원에 나가서 일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다시 인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제가 다단계에 빠져 가지고 돈을 꼬라박고 있을 때 이제 여기는 이제 강원도 속초라서 큰 병원이 없어서 로컬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다행인 것은 그쪽에서 이제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요. "네가 원하는 연봉 어느 정도 맞춰 주겠다. 너가 주말에 일을 못하면 주말에 일하지 말고 교대 근무하지 않고 이렇게 좀 맞춰 주겠다." 해 가지고 일을 다시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병원에서 교대 근무로 돌아가는 상황인데 저 혼자만 편하자고 주말 근무도 안 하고 교대 근무도 안 하니깐 시기와 질투를 갖기도 했었고, 또 아무래도 마냥 무조건 다 그 주말이나 교대 근무를 뺄 수는 없더라고요. 뭐 수술이 있는 날은 아침 일찍 또 나가야 했었고, 아이가 아파도 주말에 나가야 됐었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 교대 근무 특성이라는 거는 그 교대 안에 맞춰져야 되는 인원이 있거든요. 그 인원이 맞춰지지 않으면은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연차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더라고 하더라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아, 내 연차 내 마음대로 쓰고 애들 키우고 하는데 부담 없이 그런 데 좀 없을까 하고 찾아봤던 곳이 있었거든요. 난 정말 그런 데로 갈 거야 하고 이 로컬 병원에서 일했던 1년 기간을 접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그때 이 건강보험공단에 입사를 했는데요. 이때 나이가 36살이었어요. 지금 제가 38이니까 36살 때 여기 화면에 보이는 20대 젊은이들 있거든요. 전국 공채로 해서 이 20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이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육아를 하던 경단녀였고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하는 직장이 마음에 드는 직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워라밸이 좀 유명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곳에서 일하면은 내가 쉴 수 있을 때 쉬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주말이라던가 공휴일엔 다 쉴 수 있는 이런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2의 인생이 이곳에서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욕심이 컸던 건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더라고요. 먼저 입사한 20대 젊은 선배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육아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서도 연차를 써야 되는데 눈치 많이 주더라고요. 담당 업무가 있는데 내가 없으면 제 일을 다른 사람을 대직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제가 쉰다고 하면 눈치를 주기도 하고요. 공백이 생기고 나서 다시 출근을 하게 되면은 저하고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싫었던지. 그래서 정말 여기에서도 삶이 원하는 삶은 아니구나. 적지 않은 봉급을 받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거 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뭔가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됐었고요. 항상 제 자신에게 뭔가를 이제 보상을 해주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건강을 찾아야겠다 이런 게 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필라테스를 다니기 시작했었거든요. 필라테스를 다니면서 여기 보이면 사진에 여기 남자분 계세요. 여기 남자분이 저희 필라테스 강사 선생님이었어요. 이게 불과 얼마 전이었거든요. 21년 6월이었어요. 6월 말 7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저희 같이 다니는 동네 언니하고 필라테스 선생님하고 식사하려고 밥 먹고 카페를 갔었어요. 근데 이 필라테스 선생님이 나중에 알게 됐던 건데 티알라인티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아토피가 너무 심해가지고 티알라인티 제품을 먹고 있었는데 저는 그걸로 모르고 이날 이제 이분하고 식사를 하고 카페를 갔다가 이분이 이제 다른 분을 만나기로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이 자리에 오시게 됐는데 저희 필라테스 선생님은 자기가 수업이 있어서 가야 된다면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제가 이 선생님의 다른 손님을 저와 동네 언니가 함께 이렇게 맞이하게 됐던 거죠. 그 자리에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필라테스를 하세요? 살 빼고 싶어서요. 건강해지고 싶어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만난 게 지금의 저의 스폰서 사장님이에요.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시고, 그때 만나서 어떻게 해서 살을 뺐었고, 어떻게 하는 게 건강한 다이어트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희 스폰서 사장님을 만나고 와가지고, 뭔가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이 뭐지? 이 뭐지? 계속 생각나기도 하고, 뭔가 건강을 찾고 싶고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는 욕구도 되게 컸었기 때문에 그거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되게 컸었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연락해가지고 만나서 저 이거 제품 할게요. 그랬더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아니 됐고요. 일단 그냥 저 한다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제품 만나게 됐었어요. 제품 만나가지고 살이 빠지기도 했고요. 보면 사진에 보이시면은 좀 왼쪽의 모습이 제가 시작하기 전이고 지금 이 오른쪽의 모습이 시작하고 나서 한 2, 3주 얼마 됐지 않았을 때였어요. 몸무게도 크게 차이 안 났고요. 한 2, 3kg 정도, 체지방도 한 3% 정도밖에 차이 안 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기 낳고 감춰져 있던 그 뱃살이 늘어져가지고 빠지지 않았었는데 이 제품 신기하게 배만 이렇게
뱃살만 딱히 걷어내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품력에 인정을 하게 됐고, 아, 정말 제품 괜찮다고 느꼈을 때 저희 스폰서 사장님께서 이 제품이라던가 아니면 이거 이렇게 저보고 이제 이거 괜찮아가지고 소개나고 그렇게 됐을 때 보상이 있어요. 이런 얘기도 하시고, 뭐 메타라는 신제품이 나오는데 그거 정말 대단한 제품이에요. 한번 세미나 들어보세요. 이래가지고 세미나 초대를 몇 번이나 했는데 제가 못 들었어요. 일부러 안 들었던 거는 아니었고, 뭐 이래서 못 들었어요. 이래서 안 돼요. 애기 재워야 돼요. 오늘 좀 피곤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거절을 하다가 여러 번 이렇게 권유를 해주시기도 하고, 이제 잘 못 들었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미안함도 있어서 한번 들어보겠다 해가지고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 화면 공유도 안 하고요. 그냥 이어폰 끼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들었던 내용 중에서 메타 얘기를 하고 계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돈 버실 분 잘 들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돈 얘기만 들어왔어요. 도대체 그 메타가 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얘기는 하는 건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뭐지? 이거 진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돈 되는 일 같은데? 이거 안 하면 바보 같다. 이런 생각에 바로 스폰서 사장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저 이거 보상 궁금해요. 보상 좀 풀어주세요 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보상을 듣고 나니까 아, 뭔가 이걸 제대로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시작을 한 게 대리점이 돼야 됐다고 해가지고 대리점이 된 게 9월 14일이었어요. 지금 오늘 11월 1일이잖아요. 불과 얼마 전이죠. 9월 14일 날 제가 대리점이 되고요. 사장님이 알려주시는 로드맵대로 따라갔더니 9월 21일 날 EBP가 됐대요. EBP가 뭔지도 몰랐고요. 괌 속세 스트립이 있다고 하시면서 지금 시작해도 그거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해서 얼마를 벌 수 있다. 이런 목표를 잡아주시니까 잡아주시는 목표대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스포 사장님이 저희 유미경 스포 사장님이신데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어느 날 그 카페에서 만났던 이분은 저한테 귀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내가 이런 분을 만났지?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됐을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지금 내가 돈을 벌고 핀업을 하고 이거를 떠나서 아, 나 정말 이 사람은 나한테 기인이구나. 나한테 정말 많은 걸 알려주시고 저가 잘할 수 있게 용기를 내게 해주시고 항상 응원하고 지지해 주셨거든요. 정말 지금 제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장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핀업을 했다고 했을 때 정말 서울과 저의 속초의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계시고 저는 이제 속초에서 이제 사업을 해야 했었고 투잡도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았는데 밤 10시가 넘어서 띵동띵동 하더니 이렇게 케이크와 꽃다발을 가지고 저희 집에 방문하셨더라고요.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이야기해 주셔서 감동을 받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EBP를 달성하고 나니까요. 어떻게 하면 또 더 잘할 수 있는지, 다음 핀업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런 항상 저에게 목표를 좀 높게 잡아주셨던 것 같아요. EBP가 뭔지도 몰랐지만 그걸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시작해서 그걸 어떻게 해요? 라고 할 때 할 수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해요. 하고 항상 응원과 칭찬을 아껴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옆에 있는 저희 남편인데요. 지금은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인성 사장님이에요. 권인성 사장님이신데 처음에 제가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저는 공기업이어가지고 가입조차 안 됐었어요. 전에 제가 한 13년도, 14년도 때 회원으로 가입했었던 아이디가 있어서 TR란티는 구매를 하긴 했는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제 이름으로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한테 같이 하자고 얘기도 하고 싶었고 워낙에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많았기 때문에 아, 정말 이 기회라면 정말 이렇게 괜찮은 거라면 남편한테 그 무거운 어깨 내려놓고 같이 해보자고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이 통한 건지 모르겠는데 남편이 얘기하자마자 그래 같이 해보자 그렇게 해서 용기를 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EBP를 달성한 거고 보면 제가 항상 그 처음에 일했던 병원도 그렇고요. 건강보험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요. 항상 높은 목표를 잡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그렇게 잘했던 편도 아니었고 그냥 어느 정도 적당하게 중간 정도 이렇게 남들 하는 만큼 따라가고 그렇게 살아왔었거든요. 근데 삼성병원을 들어가고 건강보험에 들어갈 때 제가 될 줄 몰랐어요.
합격할 줄 몰랐는데요. 그냥 그 앞을 바라보는데 그 병원 앞을 지나가면서 항상 바라보면 '아 막연하게 저기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 그 목표를 높게 잡아 놓고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높은 목표를 잡아 놓고 그거를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제가 성공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면접을 보고 할 때도요. '난 될 거니까.' 하는 자신감으로 웃으면서 면접을 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잡았던 그런 목표들 또한 저한테 자신감을 줬던 것 같고 할 수 있다는 용기와 기회를 허락해 줬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뉴스스킨을 선택을 하고 지금까지 왔던 이렇게 달려온 거에 대한 목표도 아마 그 높은 목표 때문이 아니었나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대 때부터 생활 신조를 갖고 있었던 그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정주영 회장 아시죠? 그 예전에 아산의 그 정주영 회장이셨는데 이분이 했던 말씀 중에서 "해 보긴 해 봤어? 운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운이 나빠지는 거야." 이런 말씀들이 생각나요. 항상 제가 그 삼성병원에 지원을 하고 할 때도 '아 해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내가 성적이 모자르고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안 했으면 지원도 안 했고 이런 기회조차 없었을 거야.' 하면서 항상 큰 목표를 잡아 왔어요. 지금 알게 된 건데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든가 모든 것을 할 땐 사업 지식은 10%만 있으면 되고 90%의 적극적인 마음이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티알렌트를 접해 가지고 뉴스키 제품을 많이 알았을까요? 많이 아는 것도 없었고요. 티알렌트 제품을 시작한 지 막 한 달 됐었을 때였기 때문에 정말 그거에 대한 지식이 정말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해 보니까 되고 정말 괜찮은 제품이라는 걸 인정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전할 수 있었던 적극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 뭐 하냐? 어떤 걸 해서 이렇게 예뻐졌어? 뭐 했는데 살이 빠졌어?" 이랬을 때요. 제가 했던 제품에 대해서 정말 인정하고 이 기전을 하나도 모르는데도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소개해 줬어요. 그랬는데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사람들이 이 제품을 구매해서 같이 시작을 했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 왔었다고 했었잖아요. 맨날 그게 성공을 하지 못했지만 그때는 제가요. 그 제품을 써 보고 판매하고 그 제품을 사줄 멤버를 찾는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엄청난 착각이었죠. 지금은 알고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초보자가 경험자를 따라하는 카피 비즈니스. 저희 스폰서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제 사업이라는 거예요. 내가 했던 만큼 내 파트너도 따라하는 거고요. 내가 했던 대로 그 사람한테 전달해 주면 되는 거래요. 그렇게 카피 비즈니스고요. 내가 하는 거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게 이끌어 주고요. 또 제 파트너도 잘할 수 있게 이끌어 주는 같이 하는 사업이어서 윈윈할 수 있는 구조고 다 같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비전을 얘기하실 때 다 같이 잘 살고 싶어서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시작하고 뉴스킨을 시작하면서 '아 정말 이거는 같이 성공하고 같이 이룰 수 있는 목표가 생기는 그런 사업이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폰서 사장님하고의 소통이었어요. 정말 실제로 사장님께서 저한테 짜 주셨던 로드맵이거든요. 서울과 속초 가까운 거리 아니잖아요. 근데 늘 한달음에 달려오셔 가지고 이렇게 로드맵도 짜 주시고 제가 하는 제품에 대해서 누군가 소개하고 싶다고 할 때 뭔가 어렵고 망설여진다고 할 때 항상 달려와서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셨었어요. 근데 정말 감사했고 제가 그 항상 누군가를 만나고 오면 계속 전화해요. "누구 만났는데 이랬고, 이랬고 했는데 이분이 좀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멘트 하나까지도 다 상담하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소통을 하고 인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장님들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다 보니까 그런 위에 상위 스폰서의 업라인에서 카운셀링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사업한 지 얼마 시작 안 됐고 뭔가 잘 모를 때에 이거를 확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것들은 아마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제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고 EBP가 달성한 이후에 뭔가를 시작했던 게 굉장히 많았어요. 뷰라벨도 참여를 했었고요. 지금은 북미팅도 하려고 하고 지금 시작했고, 그다음에 페이스오프도 했고, 블로그 특공대에서 이제 SNS라던가 홍보하는 방법도 배우고요. 매일매일 강의를 올려주는 투잡 특공대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노하우로 강의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위대한 하루에서 공유를 하기도 했고, 뭔가의 기운을 얻고 같이 이런 마음을 다지고자 하는 부부 데이트도 했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알려주기 때문에 정말 제가 여기까지 지금 이끌어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하고 친구들한테 내가 뉴스킨 한다고 이 제품 보여줄 용기가 있으세요? 저는요, 처음에 이 일주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짜주시는 로드맵대로 하려면요, 제가 먹고 있는 이 티알라인티를 여러 사람한테 소개를 해줬어야 했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거는요, 가족과 친구한테 먼저 해줄 용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제품 정말 좋은데 아무한테나 가서 그냥 아무한테나 문 열고 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 제품 써볼래요 하는 것보다 제가 정말 좋은 거 느끼고 이 좋은 거 가장 먼저 가족하고 친구들한테 소개해주고 싶다면 가족하고 친구들한테 보여줄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뉴스킨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고 이거에 대해서 나 주변에 이렇게 누밍아웃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이거 한다고 얘기할 자신이 없으신가요? 이거를 먼저 이야기하고 가족과 친구들한테 먼저 소개하고 이분들이 또 그거에 대한 제품력을 인정하고 소개가 일어날 때 정말 이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는요, 정기 구매도 걸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콜드도 할 수 있고 정말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얘기해가지고 제품 팔 수 있는 자신감도 생길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제가 제품을 시작하고 사업을 시작한 단계에서 아직 뭐 모른다고 하면요. 정말 가까운 가족과 지인분들, 친구분들에게 먼저 소개해 주실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얼마 되지 않았지만 느끼는 건 뭐냐면요. 뉴스키는 직함도 없어도 되고요. 내가 뉴스키 써왔던 경력이라던가 아니면 이 사업을 진행했던 경력도 필요 없대요. 그리고 대기업에 들어가려면 나이 제한도 있고요. 학력 제한도 있잖아요.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어느 나라 어느 곳에 가서도 이 사업할 수 있잖아요. 예쁜 외모가 아니고 아름답고 멋진 외모가 아니라도요. 면접에서 떨어질 리 없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뉴스킨 시작할 수 있고 사업 시작할 수 있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정말 뉴스킨은 정말 제가 선택한 사업이 잘 선택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봤던 감명 깊었던 문구들이 있어서 한번 공유해드리고자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 올렸는데요. 그 리처드 닉슨이라고 하는 미국 37대 대통령이 있으세요. 이분이 했다는 말은 인간은 패배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 끝난다고 합니다. 근데 꿈은 저희가 실패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를 수 없는 그런 목표를 잡아놓고 해냈을 때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그 밑에까지는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목표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잡아놓고 시작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 16대 대통령인데요. 이분은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늘 명심하라. 성공하겠다는 너 자신의 결심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고 이루어진다고 마음을 먹어라. 그리고 그 방법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멋진 말인 것 같아요. 항상 내가 저의 자신이 그리고 나의 결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영상 공유하고 싶은 게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듣고 마치겠습니다. 모소 대나무 이야기. 중국의 동부지방에 새로 이사온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무엇 하나 신기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지방 농부들이 대나무를 키우는 방법이었습니다. 농부들이 심은 대나무는 다른 곳과 달리 제대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매우 작은 싹들을 틔워놓은 다음 1년 내내
더 자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사꾼이 농부들에게 어째서 그런 대나무를 심는지 물었지만 그들은 빙긋이 웃기만 할 뿐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지났는데 대나무는 처음 싹이 텄을 때와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사꾼은 그것을 보면서 농부들의 어리석음을 말했습니다. 대나무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4년이 다 지날 때까지 대나무는 조금도 더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들이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째가 되자 대나무 밭에서 갑자기 죽순이 온 밭에 돋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한꺼번에. 대나무들은 마치 마술에 걸린 것처럼 하루에 30cm도 넘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6주가 채 되기도 전에 15m 이상으로 자라나 빽빽한 숲을 이루었습니다. 장사꾼은 그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궁금해서 묻자 비로소 한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잘 모르겠지만 모소라는 이름을 가진 이 대나무는 순을 내기 전에 먼저 뿌리가 땅속으로 멀리 뻗어 나간다네. 그래서 깊고 넓게 번진 뿌리망이 완성되면 그 뿌리들로부터 엄청난 양의 자양분을 빨아들여 순식간에 거대한 줄기와 가지를 키워내는 거라네. 새싹을 겨우 3cm만 키운 다음 5년 동안 성장을 멈추고 있는 것은 어떤 가뭄과 큰 비바람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눈에 띄지 않게 비축하고 있는 것이지. 15m나 되는 거목을 일시에 키워내기 위해 한 번에 거목이 빽빽하게 들어찬 숲을 이루기 위해 오래 준비한다네. 있는 힘껏 온 힘을 다해 애쓰는데 지금 당장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모소대나무라는 이야기를 예전부터 들었었는데요. 제가 항상 모든 것에 대해서 높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데는 이런 밑거름도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뭔가 성과가 나지 않고 나무가 크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뿌리를 내리고 계시나요? 아니면 싹을 키우고 계시나요? 아니면 씨만 뿌리셨나요? 하더라도 지금 저희는 뿌리를 내리고 하는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성공할 수 있는 건 맞는 거겠죠? 여러분 모두 다 성공할 수 있고 뿌리를 내리는데 온 힘을 다하셔서 모두 다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